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인문학 프로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1856년에서 1939년까지 인생을 살았던 의사이자 심리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철학자 계열에서도 이 프로이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1905년 의사였던 프로이트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독일 학술계를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의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온갖 저질스러운 별명들이 붙여지기 시작했죠. 뭐 생마라든가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조금 낮게 표현하는 그런 별명들이 프로이트에게 많이 붙여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개인 병원에 손님이 다 끊겼다고 하죠. 그때 발표했던 프로이트의 세 가지 논문은 도라의 히스테리 분석, 그리고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붙여진 별명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굉장히 훌륭한 가장이었고 또 좋은 남자의 어떤 표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와 이제 백년해로 했고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다고 하죠. 그 제자 중에는 이제 니체가 흠모했던 이 잘로메라는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를 유명하게 해준 책은 꿈의 해석이죠. 하지만 이 책은 8년 동안 600부도 팔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출판사에서 홍보를 잘못했다고 하죠. 마치 어떤 점을 보듯이 어떤 꿈풀이하는 책 정도로 이 책을 소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는 굉장히 팔리지 않고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프로이트의 이론을 살펴보면은 이 시간에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이트의 이론은 첫째로는 무의식 이론이 있고, 둘째 꿈의 이론, 그리고 리비도 이론, 성격 이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무의식 이론을 기초로 이 꿈의 이론과 리비도 이론, 성격 이론을 수립했습니다. 즉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의식 이론이겠죠. 프로이트에게 이 무의식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은 모두가 인지하는 관념의 집합체이죠. 그리고 무의식은 그 의식 아래에 숨어서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다시 의식으로는 전환될 수 있는 전의식과, 그러니까 얘는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또 깊숙한 곳에 억눌려 있어서 의식으로는 전환될 수 없는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인간의 모든 심리활동은 빙산과 같아서 겉으로 드러난 의식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며 무의식이야말로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빙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 쫙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빙산이 쫙 있죠. 여기 이렇게 빙산이 있으면 이 위에 부분은 이 위에 부분은 드러난 곳이지만 매우 작은 일각에 불과한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즉 표현된 것, 드러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이 아랫부분,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아랫부분이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무의식의 영역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왜냐면 이 무의식이 결국은 의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변형을 겪게 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영역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드러난 빙산을 잘 관찰함으로써, 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의식의 영역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프로이트가 이제 했던 작업도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 3층 건물에 비유를 해서 심리활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꼭대기층 건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층을 나눠서 이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이 살고 있고, 중간층에는 전의식, 그리고 제일 아래층에는 무의식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매우 도덕적이고 고상하고, 전의식은 예의 바르고 조용하다. 전의식은 이제 의식과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죠. 의식과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종종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의식을 회방하죠. 그래서 전의식으로 위장을 해서 의식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의식이 잠자는 동안에 이제 이게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꿈에 대한 개념이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제 다양한 이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프로이트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이 꿈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꾸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꿈에는 이유와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꿈이 어디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우리 일상의 경험이나 우리의 정신 상태의 어떤 부분들, 그 원인을 가지고 그 꿈이라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의 어떤 정신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의식은 잠들어 있는데, 의식의 작은 일부가 잠깐씩 이 각성 상태가 되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꿈은 의미 있는 정신 현상이며, 자, 꿈은 의미 있는 정신 현상이며, 꿈을 꾼 사람이 바라는 소망이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꿈은 이 반대로 막 나타난다고 하는 말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꿈은 각성 상태의 정신활동이 연속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의 운동의 하나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꿈은 무의식에서 바라는 것이 충동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꿈의 본질은 소망의 실현이다. 하지만 이런 꿈은 그대로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꿈을 보면 되게 난해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갑자기 뚝뚝 끊기거나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드러난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꿈속에 있는 그 잠재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꿈을 통해서 그 꿈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어떤 이 선이 있다고 보면은, 의식의 층위가 있다고 보면, 여기가 이제 꿈이 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 여기는 무의식의 어떤 운동이 존재하겠죠. 여기서 일어나는 이 운동이 이렇게 발현될 때, 우리는 이 발현된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이 운동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억압된 무의식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무의식이 의식화될 때, 즉 잠재적 내용이 외현적으로 바뀔 때, 즉 이렇게 드러날 때죠. 이렇게 드러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여기에는 응축, 환치, 상징화, 퇴행 등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압축되기도 하고 변환되기도 하고 어떤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무의식의 내용과 실제로 나타나는 내용이 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경험의 그 무의식의 운동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운동이 드러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성본능이 무의식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인 바로 이것을 리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본능, 이 운동, 성적인 운동이죠. 그것을 리비도라고 이야기하고, 리비도는 그래 성적 충동, 즉 쾌감을 추구한 성적 에너지다. 저는 이 에너지라는 말을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식 의미에서의 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유두에 집착하는 아이의 모습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흡연을 한다거나 음주 행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를 단순히 어떤 되게 성적인 어떤 인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프로이트에 대한 굉장한 잘못된 이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리비도로 인해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생겨나게 되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제 남자 아이의 어떤 어머니에 대한 그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엘렉트라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모두 리비도가 청소년기에 가족을 대상으로 리비도를 해소하려는 현상인 거죠. 이 성적 에너지, 어떤 무의식의 에너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소를 하려고 한다. 근데 정말 아이를 잘 관찰해 보면은 이것이 물론 뭐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들어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 말년의 무의식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신구조론을 제시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론입니다. 인간은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드, 그리고 에고, 그리고 슈퍼에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드는 쾌락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이 리비도의 대량 저장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시적이고 단순하며 이성도 도덕도 없는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어떤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고는 이제 이성과 상식을 대표하고 이드에서 나와 이드에 작용하고 쾌락 원칙을 현실 원칙으로 바꿔 에고로 인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드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드에 작용을 하고, 이제 이드를 어떻게 보면 질서화시키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쾌락만이 가득했던 욕망을 현실적인 욕망으로 이제 바꾸어내려고, 질서 있는 욕망으로 바꾸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에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프로이트는 이드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말이라면 에고는 그 말이 에너지를 옳은 방향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기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성의 역할, 이성의 역할을 이 에고가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슈퍼에고 같은 경우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덕화되고 이상화된 에고이다. 한편으로는 뭐 신의 역할을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감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종교, 뭐 이런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항상 이도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쾌락에 더 집중되어져 있고 지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도덕적 이상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절제하고 도덕적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욕구하는, 하지만 또 지나치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현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슈퍼에고를 추구해도 제 생각에는 이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영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에고의 그 적절한 작용을 잘 유지시켜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 이상과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듯 이 에고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 프로이트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굉장히 깊게 돌아볼 수 있는, 나의 무의식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또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도 어떤 표현된 것에만 집중을 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전반에서의 그 무의식을 형성한 것들이 있겠죠. 어떤 그것은 이제 어떤 인류 전반적인 무의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이 사람의 경험에 있어서 어떤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캐치할 수 있으면은 타인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발현되는가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면은 자신을 또 잘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프로이트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어떤 중심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